왜 그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아빠 짐을 정리하다가. 아빠 짐을 정리하다니? 내 아들이 모르는 여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제 목소리는 제 의지와 관계없이 점점 높아졌다. 집안엔 아직도 상복 냄새가 남아 있었다. 향 냄새가 벽지에 밴 채 남편의 빈 신발장이 입을 벌린 것처럼 서 있었다. 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남편이 떠난 지 겨우 일주일. 그 사람의 낡은 가방을 열어보는 것조차 가슴을 쥐어짜는 고문이었는데 하필 거기에서 이런 사진이 나왔다. 아들은 사진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엄마, 혹시 그냥 직장 동료일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누구랑 일했는지 엄마도 다는. 거짓말하지 마. 나는 아들 손에서 사진을 빼앗듯 다시 쥐었다. 사진 속 여자는 은은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내가 평생 본 적 없는 남편의 표정과 어딘가 닮아 있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남편이 사랑했던 사람일까? 심장이 쿵쿵 귀 뒤에서 요동쳤다. 내 기억이 무리하게 끌려 나오는 기분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 손을 잡아달라고 하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가 눈을 감기 직전에 했던 말. 미안하다. 그 미안함의 이유가 이제야 드러난 걸까? 아들은 소파로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엄마 제발 진정 좀 해요. 이건 지금 추측일 뿐이야. 나는 사진을 한참 내려다보았다. 눈앞에 있는 건 단지 종이 한 장인데 그 한 장 때문에 내 40년 결혼 생활이 한꺼번에 뒤집히는 기분이었다. 이름이라도 알아야겠어. 나는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남편이 이 여자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왜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는지, 왜 나한테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는지 알아야 해. 아들은 벌떡 일어나 내 앞에 서며 말했다. 엄마,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예요. 이제 와서 파헤친다고 달라지는. 나는 알아야 해. 나는 아들의 말을 끊었다.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걸 모르는 채 살아온 게 더 억울하니까.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다. 방 안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커튼을 흔들었다. 그 소리마저도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사진을 지갑에 넣었다. 마치 남편이 숨겨둔 진실을 내가 다시 품는 것처럼. 엄마 정말 그걸 조사할 거예요? 아들이 나직이 물었다. 그래.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꼭 알아낼 거야. 이 여자가 누구였는지, 우리 남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순간 문득 남편의 약한 숨결이 귓가에 겹쳐 들리는 듯 했다. 미안하다. 그 말 뒤에 숨은 숨결 하나하나가 이제는 모두 의심으로 번져나갔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래 앉아 있어서 굳은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 한복판이었다. 엄마 혹시. 아들이 망설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혹시 뭐? 아버지가 정말로 다른 사랑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구두를 신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방문 손잡이를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확인하기 전까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난 모르는 상태로 남고 싶지 않아. 문이 닫히자 거실의 공기가 뚝 끊어진 듯 정적이 흘렀다. 나는 손에 쥔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지갑 속 깊고 깊은 곳에서 나온 작은 비밀. 이제 나는 그 비밀의 문을 스스로 열기로 결심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는 길을 향해.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한 걸음을 내딛었다. 지금의 나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지만 이 길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든 나는 반드시 마주하고야 말 것이다. 남편의 물건을 정리한 날 이후 저는 사진 속 여자를 확인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 시작은 병원이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그 병원. 입구를 지나기만 해도 숨이 막혔다. 남편이 누워있던 병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당신이라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던 그 사람의 입술이 떠올랐다. 하지만 오늘은 눈물보다 분노가 앞섰다. 접수 창구에 다가가자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다. 혹시 이 사람 여기서 남편을 돌본 적 있어요? 직원이 사진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무언가 기억해낸 듯한 표정을 지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자리를 떴고 나는 의자에 앉아 내 무릎 위로 떨어지는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혹시 정말로 이 병원에서 만났던 사람인가? 혹시 남편이 아플 때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나? 그렇다면 나는 대체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내가 남편 곁에서 눈물을 삼키고 있었을 때 다른 여자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직원이 돌아왔다. 그 뒤엔 흰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따라오고 있었다. 어머님. 간호사가 조심스레 앉으며 말했다. 사진 속 분 맞아요. 저희 병원에 자주 오셨어요. 숨이 멎는 듯 했다. 누구였죠? 제 남편하고 무슨 사이였나요? 간호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말했다. 정확히는 잘 몰라요. 보호자 명단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분이 혼자 계실 때마다 꼭 찾아오셨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이 그 사람을 보고 기뻐했나요? 간호사는 잠시 눈을 피했다. 그게 이미 답이었다. 네. 기뻐하셨어요. 나는 손가락을 꽉 쥐어 사진이 구겨질 정도였다. 남편은 나에게조차 힘겹게 미소 지었는데 그 여자 앞에서는 기뻐했다고. 둘이 대화는 했나요? 내가 묻자 간호사는 신중한 표정을 지었다. 남편분이 종종 그분 손을 잡았어요. 그분은 울었고요.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까지 붙잡았던 손이 내 손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혹시 이름은? 나는 마지막 희망처럼 묻고 있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간호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남편분이 그분을 부를 때 혜인이라고 하셨어요. 혜인. 낯선 이름.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소리. 그리고 하나 더. 간호사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그분이 오실 때마다 항상 같은 목걸이를 들고 계셨어요. 목걸이요? 네. 작은 금속 펜던트가 달린 아주 오래돼 보이는 거요. 그걸 남편분한테 쥐어드리곤 했죠. 남편분은 그걸 보고 자꾸 사과하셨어요. 사과. 또 미안하다. 그 말이 이제 너무 선명하게 들렸다. 남편은 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죽기 직전까지도 그 여자 앞에서 사과를 반복했던 걸까? 그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나는 거의 숨을 몰아쉬듯 물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장례식장에도 오시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엔 오지도 않으셨고요. 나는 충격에 잠시 말을 잃었다. 마지막 날엔 오지도 않았다. 그건 무슨 뜻일까? 남편에게 그토록 소중해 보였던 사람인데 왜 마지막 순간엔 나타나지 않았을까? 혹시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간호사는 한 가지를 더 말했다. 어머님, 그분이 남편분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숨을 멈춘 채 기다렸다. 이제 그만 놓아요. 라고 하셨어요. 놓아라? 무얼? 누구를? 남편의 손을? 혹은 나를? 심장이 고막을 찌르는 듯 뛰기 시작했다. 나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귀 안쪽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가득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남편이 기뻐했다는 그 얼굴. 남편이 손을 잡았다는 그 손.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다는 그 상황. 나는 사진을 찢을 뻔한 손을 간신히 눌러 잡으며 병원 문을 나섰다. 복도 끝 창문에서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칼을 흩었다.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제 그만 놓아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건 그 여자인 걸까, 나인 걸까? 나는 점점 더 숨이 가빠졌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에 남았다. 혜인이라는 이름을 찾아야 한다. 남편이 죽기 직전까지 꼭 붙잡고 있던 그 이름을. 병원에서 나온 뒤 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다. 가슴이 쿵쾅거려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버스 정류장 근처 벤치에 앉아 사진을 들여다보며 몇 번이나 이름을 중얼거렸다. 혜인. 남편이 손을 잡고 기뻐했다는 여자. 남편이 마지막까지 사과했던 여자. 그 이름은 나와는 전혀 연결될 곳 없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다. 마치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은 오래된 울림처럼.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바람이 옷자락을 휘날렸다. 그 순간 내 옆으로 앉은 아주머니가 힐끗 사진을 보고 말했다. 따님이세요? 나는 놀라며 사진을 재빨리 감췄다. 아, 아닙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단순한 질문 하나로 내 심장은 또 한 번 요동쳤다. 딸, 혹시... 나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 목록을 뒤졌다. 우리 둘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이름이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라도 남편이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설마. 하지만 내가 낳지 않은 아이가 있다면, 남편이 그걸 평생 숨기며 지냈다면 그건 내가 지금 겪는 이 혼란보다 더 큰 배신일지도 몰랐다. 나는 손이 떨리는 걸 겨우 멈추며 다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크게 확대했다. 눈매, 코, 턱선. 어딘가 남편과 닮았다는 생각이 또 스쳤다. 설마 진짜 딸? 나는 스스로 중얼거린 말에 스스로 놀라 입을 막았다. 하지만 당장 답을 알 방법은 없었다. 그때였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아들이었다. 엄마 어디에요? 걱정되니까 제발 전화 좀. 나는 메시지를 보고도 답하지 않았다. 아들은 지금 이 상황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조차도 이 감정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나는 사진 속 여자를 찾기 위해 다른 곳을 떠올렸다. 남편이 살아생전 자주 갔던 그 동네, 그 오래된 카메라 가게. 남편이 필름을 맡기곤 했던 곳. 거기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 나는 버스를 타고 30분을 더 가서 카메라 가게 앞에 섰다. 문을 열자 벨이 맑은 소리를 냈다. 어서 오세요. 가게 주인이 인사를 하다 말고 놀란 듯 나를 보았다. 아, 남편분 장례 치르셨다고 들었습니다. 마음 많이 쓰이시죠? 그 인사만으로도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나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남편이 생전에 맡겨둔 필름 혹시 아직 남아있나요? 주인은 서랍을 뒤적이다가 작은 봉투를 하나 꺼냈다. 며칠 전에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러셔서. 나는 손끝이 떨린 채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안에는 현상된 사진과 마치 남편의 손길이 묻어있는 듯한 오래된 필름 한 통이 들어있었다. 가게 안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사진을 천천히 꺼냈다. 바람 소리가 멀리서 세차게 들려오는 것 같았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나는 숨이 멈췄다. 사진 속에서 남편은 웃고 있었다. 병에 시달리기 전에 밝은 얼굴. 그 옆에는 바로 그 여자 혜인이 있었다.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은 총 5장. 낡은 놀이공원 앞에서, 강가에서, 벚꽃 아래에서. 모두 남편이 나와 찍은 어떤 사진보다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혜인이 목걸이를 들고 남편의 손에 올려주는 장면. 남편은 눈을 감은 채 그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다. 나는 목구름이 치밀어 올라 목을 씻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가게 주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나는 겨우 숨을 들이켰다. 저 여자 남편하고 무슨 사이였는지 아세요? 주인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아, 가끔 같이 오셨던 것 같은데 가족은 아닌 것 같고. 그의 말이 내 귓가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내 머릿속에선 마지막 사진 속 장면만 반복되고 있었다. 남편이 죽기 직전 간호사에게서 들었던 말. 놓아요. 미안해요. 그 말들의 주인은 분명 그녀였다. 남편이 평생 죄책감으로 붙들고 있었던 무언가가 저 목걸이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주인의 허락을 받고 필름을 들고 나왔다. 집으로 향하는 길, 손에 쥔 필름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지금까지 피하고 있던 진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버스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창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떠난 뒤 초췌해진 얼굴. 하지만 그보다 더 낯선 건 내가 몰랐던 남편의 얼굴이었다. 이제 남은 길은 단 하나였다. 혜인을 직접 찾아야 한다. 그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 남편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왜 목걸이를 남편에게 건넸는지, 그리고 왜 놓아라라고 했는지. 나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이제 그만 숨기지 마.
당신이 남긴 진실 내가 찾아낼게. 버스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달려갔다. 내 마음속에서도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향하는 길이 열리고 있었다. 혜인을 직접 찾겠다고 결심한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유품을 다시 뒤졌다. 사진 속에서 혜인이 들고 있던 그 목걸이 그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다. 서랍 깊숙한 곳, 남편이 늘 잠가두던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한 건 거의 우연이었다. 열쇠를 찾는데도 한참이 걸렸다. 손때 묻은 수첩 사이에 끼워진 조그만 열쇠가 손에 잡히는 순간 내 심장은 이유 없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딸깍. 상자가 열렸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오래된 종이 영수증들, 그리고 작고 낡은 목걸이 하나가 들어있었다. 혜인이 병원에서 남편에게 쥐어줬다는 그 목걸이. 목걸이를 손바닥에 올려놓는 순간 차갑고 묵직한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 가슴이 벌어지는 듯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편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종이에 굳은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다. 마치 오래도록 누군가가 손끝으로 문지르기라도 한 것처럼. 당신이 이걸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 올 줄 나는 몰랐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다. 글씨체는 여자 손글씨였다.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슬픔이 묻어나는 문체. 나는 눈을 굴리며 계속 읽었다. 이 목걸이는 제가 처음으로 제 힘으로 산 물건이었어요. 당신이 저를 떠났던 그날, 저는 이걸 쥐고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떠났던 날, 남편이? 누구를? 당신이 제게 남긴 말은 잊어라. 그 한마디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잊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 더 읽을 수가 없었다. 남편이 이 여자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혜인을 버린 건 남편이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다음 문장을 따라갔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지만 당신은 어느 날 결혼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도 울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져 글씨가 번져 보였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 채로 나와 결혼한 걸까? 손끝이 차가워졌다. 심장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그래도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다시 읽었다. 혜인은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럼 그 오래된 사진들 속 웃음은 진심이었던 걸까?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내 가슴을 완전히 찢어 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이 제게 찾아와 울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선택을 했다며 그 선택으로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게 될 거라고. 남편이 울었다고. 언제? 왜? 편지는 끝나 있었다. 그 어떤 설명도 남겨두지 않은 채 나는 상자 안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으려 뒤적이다가 영수증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혜인이라는 이름. 그리고 주소. 내 손끝이 떨렸다. 숨이 거칠게 섞여 나왔다. 이 주소. 이제 혜인을 직접 찾아갈 수 있었다. 그 순간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아직 안 자요? 나는 상자를 덮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들은 상자 속 목걸이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뭐예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표정을 강하게 찌푸리며 외쳤다. 엄마, 설마 이 여자를 직접 찾아갈 생각이에요? 나는 천천히 상자를 닫았다. 그리고 오랜 시간 간직해둔 결심을 꺼내듯 대답했다. 그래. 내가 직접 가서 물어볼 거야. 당신 아버지가 왜 그 사람을 떠나지 못했는지. 아들은 얼굴이 상기된 채 나를 붙잡았다. 엄마, 그러지 마요. 아버지는 이제 없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면 더 상처받기만 해요. 나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뿌리쳤다. 아버지는 이제 없지만 진실은 남아있어. 아들은 말을 잃었다. 나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이 피부 위에 닿는 순간 어딘가 낯선 감정이 온몸을 적셨다. 혜인을 만나야 해. 나는 속삭였다. 그 사람을 만나면 당신 아버지의 마지막 미안하다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아들은 더 말리지 못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미 내 결심은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다. 나는 주소가 적힌 영수증을 손에 꼭 쥐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바람이 창문을 울렸다. 그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 같았다. 놓아요. 이제 그만. 남편이 마지막 순간 붙잡고 있던 건 혜인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평생 버리지 못했던 죄책감이었을까? 나는 문을 열었다. 혜인을 향한 길이 시작되는 소리였다. 혜인의 주소는 오래된 주택가에 있었다. 겨울 저녁 공기는 차갑고 습기가 가득해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얼어붙는 듯 했다. 주소가 적힌 골목 앞에 서자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낡은 가로등이 깜빡거리며 불안한 빛을 내려놓고 있었다. 여기서 남편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나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골목 끝까지 걸어갔다. 영수증에 적힌 주소. 작은 문패 하나가 붙어있는 단층집. 문 앞에 섰을 때 내 심장은 거의 뛰지 않고 쿵쿵 울려댔다. 마치 문 안쪽에서 무언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나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아주 약한 발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문이 반쯤 열렸다. 문틈으로 사진 속 그 얼굴이 나타났다. 혜인. 사진에서보다 더 나이가 들어 있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다. 차분하고 슬픈 눈. 누구세요? 그녀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목이 메어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다 결국 내 가슴에서 가장 무거운 문장이 털어져 나왔다. 저는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혜인은 순간 눈을 크게 뜨며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손이 문고리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들어오세요. 혜인은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 문을 열어주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향이 은은하게 피워져 있었고 거실 한쪽엔 오래된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다. 나는 그 공간을 둘러보다가 숨을 멈췄다. 남편의 사진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모습. 나와 결혼하기도 전의 얼굴. 내 다리가 순간 휘청였다. 혜인은 내 표정을 보고 말했다. 그분 저한테서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선택한 적도 없었죠. 그 말은 차갑게 박히는 칼날 같았다. 나는 목걸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목걸이. 당신이 남편에게 주던 그 목걸이죠? 혜인은 목걸이를 보더니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그 사람 그걸 버리지 못했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혜인의 눈이 붉어졌다. 그렇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결국 질문을 꺼냈다.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질문. 남편이 당신에게 왜 미안하다고 했던 건가요? 혜인은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다. 그 사람은 저를 사랑했어요. 아주 오래. 결혼하기 전부터. 나는 숨이 멎었다. 혜인의 목소리가 울리는 듯 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난 뒤 그 사람은 흔들렸어요. 당신을 보고 처음으로 평범한 삶을 원했다고 했어요. 평범한 살. 그 말이 심장을 짓눌렀다. 혜인은 계속했다. 저는 그에게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언제든 돌아오면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죠. 혜인은 조용히 웃었다. 씁쓸함이 가득한 웃음. 그 대신 그 사람은 떠나는 날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너는 행복해져야 한다. 그리고 절 떠났어요. 나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든 물었다. 그럼 당신은 왜 병원에? 혜인은 테이블 위 목걸이를 바라봤다.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려고요. 하지만 그렇게 오래 아플 줄 몰랐어요. 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사람이 제 손을 잡고 울던 날. 저도 울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했어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모두 상처 줬다고. 내 심장이 크게 흔들렸다. 두 사람? 혜인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과 저요. 내 손이 떨렸다. 목걸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럼 마지막에 왜 오지 않았어요? 혜인은 고개를 떨구었다. 못 갔어요.
그 사람 마지막 순간에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뭐라고 불렀는데요? 혜인은 눈물을 닦고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 이름을 불렀어요. 내 안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은 내 가슴을 돌연 뜨겁게 했다. 숨이 턱 막혔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붙잡고 있던 건 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혜인은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사람은 결국 평생 죄책감을 가진 채 당신을 사랑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더는 버티지 못했다. 턱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졌다. 혜인은 조용히 내 앞에 손수건을 내밀었다. 저도 이제는 놔주려고요. 그 사람도 그리고 저 자신도. 그녀의 말은 잔잔하면서도 깊었다. 나는 목걸이를 바라봤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 나에게 남겼던 미안하다는 말. 그건 혜인을 향한 것도 나를 향한 것도 아니었다. 그건 평생 두 마음 사이에서 흔들렸던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었다. 나는 목걸이를 꽉 쥐며 말했다. 남편은 정말로 저를 사랑했을까요? 혜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그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당신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 말에 내 가슴에서 뭔가 크게 무너져 내렸다가 다시 새로이 세워지는 듯 했다. 나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혜인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아주 오래 깊은 슬픔을 품은 미소였다. 나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정말로 놓을게요. 그 사람도, 당신도, 그리고 나 자신도.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칼을 흔들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제 그만.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미안하다를 미움이 아니라 이해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혜인의 집을 나온 후 골목길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번지며 땅 위에 길고 긴 내 그림자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멈출 수 없이 걸었다. 내 마음은 방금 전까지의 대화가 뿜어낸 감정들로 뒤섞여 있었다. 슬픔, 후회, 이해, 그리고 이상할 정도의 평온함.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 불렀다는 말. 내 안에 그 한마디가 가슴 가장 깊은 곳을 울렸다. 내가 평생 동안 불안해했던 의문들. 남편이 다른 여자를 품고 살았던 건 아닐까? 내가 진짜로 사랑받았던 날은 있었던 걸까? 그 사람의 마음 한켠에서 내가 늘 두 번째였던 건 아닐까? 그 모든 질문이 혜인의 말 한마디로 천천히 풀어지기 시작했다. 가볍지만 무겁게, 아프지만 동시에 따뜻하게.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오자 찬바람이 세차게 얼굴을 스쳤다. 나는 그 바람 속에 남편의 숨결이 섞여 있는 것만 같아.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서 있었다. 당신 그렇게 혼자 고통 속에서 살았던 거야? 남편의 마지막 미안하다는 말이 이제야 제대로 들려오는 것 같았다. 평생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남자. 하지만 그 선택이 모두에게 고통을 남긴 남자. 그리고 끝내 그 고통을 안고 눈을 감은 남자.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겨울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엔 네온 사인이 어지럽게 스쳤다. 하지만 그 빛들 사이로 남편의 얼굴이 자꾸 겹쳐 보였다. 젊은 시절 나를 처음 바라보던 그 눈. 입원을 반복하며 지쳐있던 마지막 눈. 그리고 혜인 앞에서 미소를 지었다던 그 눈. 그 모든 얼굴이 한 사람의 얼굴로 합쳐져 천천히 내 마음 한가운데로 내려앉았다.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알고 있었던 걸까?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현관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엄마. 아들은 나를 보자 달려왔다. 도대체 어디 갔다 왔어요? 연락도 안 받고. 나는 아들의 손을 천천히 잡아내렸다. 미안하다. 엄마가 정리를 좀 하고 오느라. 아들은 내 얼굴을 보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엔 두려움, 걱정,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이 엮여 있었다. 엄마 울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많이 울었지. 그래서 이제 좀 괜찮아진 거예요? 나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도 남편의 혼란 속 한가운데 있었던 아이였다. 가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파문을 맞은 아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마지막 순간엔 엄마를 부르면서 떠났대. 아들의 눈이 천천히 커졌다. 입술이 떨렸다. 정말? 그래.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너희 아버지는 마지막엔 엄마만 붙잡고 있었대. 아들은 그 말을 듣더니 갑작스레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다. 그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나는 아들을 껴안았다. 그래, 울어도 돼. 우리 셋 모두 고생했으니까. 오랜 시간 남편을 잃었다는 사실이 아들을 짓눌러 왔다는 걸 나는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야 우리 가족이 그 무게를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들이 잠시 울음을 멈춘 뒤 말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려고?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혜인의 눈, 목걸이, 편지, 남편의 마지막 호흡.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이제 아버지를 보내줄 거야. 진짜로 보내줄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이제야 찾은 어떤 안정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 편지와 목걸이를 다시 천천히 눌러 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 남편의 영정 옆에 내려놓았다. 두 여자의 얼굴이 아닌 한 남자의 진심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사진처럼 느껴졌다. 이제 정말 끝내야지.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하지만 그 끝에는 절망이 아니라 조금씩 번져오는 희망의 빛이 있었다. 남편 없이도 나는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이미 용서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목걸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마지막 결심을 했다. 내일 남편의 뼈가루와 이 목걸이를 함께 바다에 흘려보내자. 두 사람이 평생 붙잡힌 채 살던 그 기억을 이제는 내가 직접 놓아주기로 했다. 이튿날 새벽 바다는 잔잔했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어딘가 숨을 고르고 있는 듯한 고요함. 나는 남편의 유골함과 목걸이를 작은 가방에 넣고 아들과 함께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해변에 섰다. 파도는 발끝을 살짝 적셨다가 사라지고 멀리 어둠과 빛이 만나는 지평선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떨려 있었다.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제대로 숨이 쉬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래. 이제는 보내줄 시간이야. 남편의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차가운 유골가루가 햇빛 한 점 없는 새벽 공기에 하얗게 번져나왔다. 그 모습이 마치 남편의 마지막 숨결 같았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 이제 고통 없이 쉬어. 손가락으로 가루를 조금 떠 바닷물 위로 떨어뜨렸다. 유골이 물 위에 닿는 순간 파도는 부드럽게 품어주듯 안쪽으로 말려 들어갔다. 아들은 조용히 뒤에서 울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유골을 조금씩 뿌렸다. 우리 두 사람의 손끝에서 남편이 조금씩 바닷속으로 흘러들어갔다. 남편의 마지막 고통, 평생 짊어진 죄책감, 평생 숨겨온 사랑, 평생 말하지 못했던 진심. 그 모든 것이 바람 속으로, 파도 속으로 흩어졌다. 유골을 모두 뿌리고 나서 나는 가방에서 목걸이를 꺼냈다. 작고 낡은 펜던트. 혜인의 손에서 남편의 손으로, 남편의 손에서 내 손으로 넘어온 말 그대로 마지막 기억. 나는 그 목걸이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작은 금속에 비친 희미한 내 얼굴이 떨리고 있었다. 엄마, 그거. 아들이 말끝을 흐렸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제 이 기억까지 묶어놓을 필요 없지. 목걸이를 두 손으로 잡아 바다 쪽으로 내밀었다. 바람이 목걸이 사이를 지나며 작은 울림을 냈다. 마치 누군가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한 소리. 나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목걸이를 놓았다.
작은 펜던트가 공중에서 가볍게 흔들리더니 바다 위로 떨어졌다. 철썩. 물결이 번지며 목걸이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마치 멀리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 했다. 이제 놓아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어제 들었던 그 말이 오늘은 다른 의미로 들렸다. 이제는 소멸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놓음이었다. 나는 바다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 무릎을 굽혀 물에 손끝을 잠시 담갔다. 차가운 물이 손바닥을 스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해졌다. 당신, 이제 어디에 있든 부디 편히 쉬어. 나는 그 말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꺼내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온전히 그의 영혼을 놓아주었다. 아들은 내 옆에서 어깨를 토닥였다.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가요. 이제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말아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그 무게는 예전과 달랐다. 이제는 짐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흔적 같았다. 해는 서서히 올라오며 바다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나는 그 빛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걸 보았다. 젊었을 때의 얼굴, 웃고 있던 얼굴, 마지막 순간 고개를 떨구고 미안하다 말하던 얼굴.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얼굴이 사라지고 바람 속에서 부드럽게 흩어져 갔다. 잘 가. 나는 속삭였다. 정말 잘 가. 아들과 함께 해변을 천천히 걸어나가며 나는 깨달았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오늘을 살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남편을 잃은 절망에서 시작된 이 길이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들고 있었다. 혜인의 말처럼 남편도 나도 그리고 그녀도 각자에게 묶여있던 끈을 이제서야 놓아줄 수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바다를 돌아보았다. 철썩.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다. 그리고 그 파도는 마치 한 남자의 긴 생을 부드럽게 안아보내는 듯 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저 어떤 고요한 평화만 있었다. 긴 시간 붙잡고 있던 마음을 오늘에서야 비로소 놓아주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놓지 못한 이름은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